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정치권을 놀래켰습니다. 두 국회의원을 모시고 현상에 대한 또 앞으로 정치권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게 좀 연일 화제인데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청년의 놀라운 승리 이런 외신 주목이 있었는데 30대 당대표 먼저 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는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까지 기성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불만들이 폭발이 됐다고 보고요. 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투영됐다.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서 네. 그 정권 개최를 위한 열망이 또 투영이 됐다. 이 두 개가 합작품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제 여론 이제 분석을 보니까요, 예성을 깨고 영남 또 중장년층 당원이 나경원 후보 대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전략적 투표하면 호남 뭐 진보 진영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영남권 TK에서도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합니까? 저는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 수도권과 네. 별반 차별성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이제는 정치권에 말하자면 이제 변화를 강요하는 네. 더 이상은 이제 이 변화를 더 이상 놓쳐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 영남 뭐 중장년층 할 거 없이 이준석 변화에 동참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야 이거 염색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강요받는 그러한 이제 정치 상황이 도래를 했다. 네. 저는 이것이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일보 시키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요, 이제 36살인데 비서실장 내정자는 58세 범소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 문법 자체를 완전히 허물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초선의 여성의 소장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저는 뭐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것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가 정말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을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관행을 타파하자는 겁니다. 뭐뭐 다움, 초선 다움, 여성 다움, 무슨 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씌워진 편견들을 일거에 한번 깨보자는 거죠. 거기에 지금 저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고 저희 당이 지금 여성이나 초선이나 또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네.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서범수 이제 의원님은 사실은 58세세요. 그러니까. 58세고 거의 당대표와 한 20살, 22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나이 차이를 얘기하는 순간 이번 선거에 의미를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이 차이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나이 차이일 뿐이고요. 이 서범수 의원님은 당내 초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소통력도 좋고 또 많은 그 의원님들로부터 굉장히 네. 안정감도 주고 그 굉장히 덕망도 높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지금 거리에서 잘 보좌도 하고 같이 아마 이 수직 관계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평 관계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당을 잘 이 브릿지 역할을 당의 의원들과 브릿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네, 네.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당도 좀 변해야 될 텐데 네. 중심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의 입당이 순조로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을 좀 더 좌고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냐 관련 얘기를 한번 듣고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원 과정에 단순히 좀 과장이 있었다고 한 것이라면은 네. 아직은 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서 이준석 대표죠. 신임 대표가
만약에 그 전문적 식견으로 사안을 판단했다면 나중에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딱 찍어서 네.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돼가지고 경선을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뭐 더 엄격한 잣대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겠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이런 의미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입장상 난처한 대답도 이야기도 그냥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합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다만 국민들로부터 이제 빨리 등판해서 스스로의 목소리, 그동안 이제 뭔가 반사체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발광체, 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바로바로 입당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김정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 이게 뭐 입당을 언제 하는 것인지,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언제 나오는 것인지, 이제 지지자들도 좀 답답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먼저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네. 그 출마를 한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네. 어떤 뭐 형식적인 절차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입당을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버스가 떠나기 전에 버스 출발할 때 네. 미리 맞춰서 정류장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8월 조만간 얘기도 나오고. 적어도 8월 중순부터 네, 8월 이제 넘는 건 아닌가요?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선 시작 전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들어올 수 있는 판을 소위 그 이준석 대표가 열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말이 워낙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경선 이후에 당 바깥에서 문재인 정부와 힘겹게 싸우신 분들한테 들어오시면 자기가 길도 안내하고 정보도 주고 대선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네. 해서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결심을 하고 들어오시리라고 제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김정재 의원님하고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보라든지 또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또 메시지라든지 또 이게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올드합니다. 네. 올드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새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메시지와 기존의 행보를 가지고서는 이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제 받아 안을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도 스스로 이제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는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행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입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표정이 올드하다, 뭐 다른 외적인 것들이 어떠하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편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준석이 아닌 이준석 현상에 주목을 했고요.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 현상에 주목을 했고, 또 윤석열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거죠.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주지 못했던 것,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사안별로 계속해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부닥쳐서 용기 있게 말을 했고 또 행동을 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단순히 검사 한 사람, 검찰총장 한 사람이면 굳이 국민들이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단박에 지난 수년 동안 대통령 준비를 해오신 이재명 지사와 단박에 그 장을 겨루게 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열망을 표출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뭐 걸음걸이 표정 이것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에 들어오시거나 네. 공식적으로 출마선을 한 이후에 가야 될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네. 시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바로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보여왔던 발언들을 보면은 장모님은 평생을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다, 사업을 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제조업을 했습니까? 첨단 IT 산업을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인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올드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네. 공정과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국민들께 이제 보여달라는 것이죠. 지금 윤 전 이때까지 총장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억가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간다. 네. 저는 묵가라 그러는데 무턱대고 깐다 이런 말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때까지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지지가 뭐 허황된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지지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검사 시절에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의 그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할 말을 하고 소위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그 법치 그리고 국민들의 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과감한 생각들, 행동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10원짜리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계속 억지로 네네. 까고 싶어 하시는데 김 의원님, 요즘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에 나가려면은 네. 빨리 링에 들어와서 어떤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그럼요. 어떤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걸 보여주고 검증의 공간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이 점을 네. 지적한 것 같은데. 그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젊은 당대표 당선은요. 여당도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정책 구도도 그렇고. 그래서 대선 기획단에서 뭔가 뭐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여당 전체적인 어떤 변화와 대선 구도 이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염색부터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생각부터 든 것이 뭐냐면 바로 네.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는 끝일 수도 있겠다. 전 의원도 70년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위기감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아마 머리가 이제 많이 새서 조금 얼굴이 좀 늙어 보이긴 하지만 네. 51살인데 저도 상당히 젊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염색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축애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머리 네. 염색부터 생각할 정도로 변화를 강요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후에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의 몸부림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더 강도 높은 변화, 그리고 강도 높은 쇄신과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지금 대선 후보 뭐 이재명 지사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또 이광재 의원, 김동관 의원도 지금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등 있는데 후보들 간에도 좀 희비가 엇갈릴까요? 저는 정치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연속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변화를 촉발시킨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반드시 반작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군소 후보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어온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 네. 그러한 내용과 메시지를 제대로 좀 낸다면 네. 충분히 그런 변화의 바람에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지사 등이 있고, 이제 홍준표 의원 뭐 복당 과제도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구도는 잘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입니까? 저는 굉장히 잘 스무드하게 전개가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안철수 대표하고는 뭐 좀 지금- 갈등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당선된 이후에 대표 당선 이후에 바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 안철수 대표와
카페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네. 상계동 카페에서 만나서 이전에 조용 대표께서 이번 주 오는 16일로 네, 16일. 예, 알고 예, 있습니다. 16일로 네.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네. 이미 이전에 사전 작업들은 조용 대표 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합당하는 그 뭐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당 내에서도 아직 더 출마할 사람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당 안, 당 밖에서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당 대표께서 이제 3만 명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겠다 그러셨는데 아마도 중도나 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당 밖에서 지지를 얻고 있던 분들도 당내 경선에 두려움 없이 또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이 국민의힘 플랫폼이 더 그 유연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튼튼한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 과제 아닙니까? 중요 지금 과제죠. 원희룡 네. 뭐 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여론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원지사도 곧 그 사퇴를 하시겠죠. 네. 사퇴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에 뛰어드시면은 네. 평상시에 지난 사실 알고 보면 원희룡 지사 같은 분도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30대 초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젊은 기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그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이번에 그 뛰어드신다 그러면은 네. 저는 국민을 위한 많은 정책들, 비전들 충분히 내놓으실 거라고 보고요. 유승민 대표도 그러고 뭐 지금 멤버들이 처음에는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다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풍성하고 넘쳐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 의원께서 앞서 이준석 돌풍 이후에 여권의 대선 주자 변화 예측을 좀 하셨는데 지금 여권 안에서는 3위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지금 박용진 의원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기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재벌 개혁이라든지 유치원 개혁이라는 뭐 이런 자신들 의정 활동을 통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대선 후보들 중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네. 현안에 빠져 있거나 당장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급급해 있는 반면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든지 또 세계에서 가장 변화를 먼저 맞이하는 나라를 이제 네.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촉발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좀 전달이 된다면 네. 충분히 대권 경선 후보 이 판을 한 번쯤 이제 재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 공수처 수사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한창인데요. 우선 김정재 의원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윤석열 죽이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서 무혐의로 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로 이렇게 다시 그 사세연인가요? 거기서 고발을 해서 지금 다시 수사 착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선 전에 지금 대선 유권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할수록 정치권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지는 네. 더 알려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번 이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를 착수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윤석열 그 후보가 된다면은요 윤석열 전 총장은 더 국민적 관심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권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죽이기냐 이제 정책 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누구라도 제대로 된 검증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왜 수사를 지금 이 시점에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수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공수처의 이 수사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모라든지 그 부인에 대한 수사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가 나온 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공수처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1호 수사를 기소 권한도 없는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가 어떻게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역사적인 성과물로 공수처가 출범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한 번쯤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범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조금 좀 이 국민들의 기대와 조금 달리 좀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소고발 또는 진정이 접수가 되면 입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는 시작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입건된 것으로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좀 한 번쯤은 반성적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